형님, 언제 한번 집에 놀러 오세요. 그래, 시간 되면 갈게. 이런 대화를 나눈 지 벌써 몇 년이 지났을까요? 어릴 때만 해도 매일 같이 만나던 형제가 이제는 명절에나 얼굴을 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전화도 점점 뜸해지고 만나도 예전처럼 편하지 않습니다. 형제끼리 왜 이렇게 되었을까?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실 겁니다. 혹시 내가 잘못했나 싶어 먼저 연락을 해봐도 어색한 침묵이 흐르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노력해야 하는 건지 고민이 됩니다.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도 이런 현실을 날카롭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조차도 나이 들수록 남이 된다. 짧지만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말입니다. 피를 나눴다고 해서 끝까지 마음을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삶이 달라지고 각자의 길이 달라지면서 형제는 결국 다른 세계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하소연 중 하나가 형제 문제입니다. 젊을 때는 싸우고 화해하기를 반복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싸움은 더 깊어지고 화해는 더 어려워집니다. 동생이 예전 같지 않아요. 이젠 만나면 돈 이야기만 합니다. 형하고 연락이 끊긴 지 벌써 5년은 됐네요. 예전엔 매일같이 다녔는데 지금은 남보다도 멀어졌습니다. 이런 고백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형제라서 피를 나눴으니 끝까지 이해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오히려 우리를 더 지치게 합니다. 억지로 이해하려 하면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말과 무심한 태도일 수 있습니다. 그때 마음의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형제 관계도 결국 하나의 인간 관계일 뿐입니다. 영원히 같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불필요한 기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남을 억지로 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형제조차 남이 된다는 진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집니다. 형제라는 관계가 멀어지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를 알면 억지로 붙들지 않고 조금은 덜 아프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릴 적에는 부모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같은 생활을 공유했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공부하고 같은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러니 다투어도 금세 풀리고 서로에게 기대며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어떤 형제는 장사를 하고 어떤 형제는 직장을 다니고 또 어떤 이는 멀리 이사를 갑니다. 환경이 달라질수록 대화는 줄어들고 서로의 고충을 공감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의 거리는 점점 벌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형제끼리 돈 거래는 하지 마라. 젊을 때는 기꺼이 도와주던 돈이 나이가 들어 생활이 팍팍해지면 곧 원망으로 변합니다. 부모의 재산이 얽히면 더 심각해집니다. 형이 다 가져갔다. 동생이 몰래 처리했다. 이런 갈등은 남보다 더 깊은 골을 만듭니다. 피를 나눴기에 기대가 크고 그 기대가 무너질 때 상처도 더 크게 남습니다. 예전에는 형제와 하루를 보내며 서로를 챙겼지만 이제는 배우자와 자녀가 가장 먼저가 됩니다. 형제의 기분을 맞추기보다 배우자의 눈치를 먼저 보고 아이의 장래를 챙기는 일이 앞섭니다. 자연스럽게 형제는 마음속에서 밀려나고 삶의 순위에서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누구나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과거의 친밀함을 다시 기대합니다. 어린 시절의 정을 성인이 된 지금도 똑같이 나누려 합니다. 그 기대가 충돌할 때 서운함은 깊어집니다. 한 할머니가 제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젊을 땐 형제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이 드니 결국 옆에 남는 건 내 자식과 배우자뿐이더라. 형제는 추억 속에서만 같이 산다. 그분의 말은 씁쓸했지만 동시에 현실을 인정한 지혜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이해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멀어질 땐 멀어지는 대로 두고 그 거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만큼만 따뜻함을 나누면 충분합니다. 안부 한마디, 짧은 전화 한 통이면 족합니다. 억지로 과거를 붙들지 않을 때 관계는 비로소 평온을 되찾습니다. 여러분, 형제와의 관계가 멀어지는 경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억지로 예전처럼 가깝게 지내려 하면 오히려 더 큰 상처와 피로가 쌓입니다. 한 중년 남성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동생과 사업을 같이 했습니다. 처음엔 잘 맞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고 성격도 잘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갈등은 깊어졌습니다. 돈 문제와 책임 문제로 다툼이 잦아졌고 결국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틀어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혈육이라서 끝까지 믿고 싶었는데 남보다 더 아프게 배신당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평생 형제들에게 베풀며 살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나 손을 내밀었지요. 하지만 막상 노후에 자신이 병들고 힘들어지자 그 형제들은 아무도 곁에 있어주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건 형제가 아니라 내 기대와 환상이었구나. 여러분, 이 두 사례는 우리 모두에게 경고를 줍니다. 형제라 해도 결국 각자의 삶을 사는 개별적인 존재입니다. 내가 희생한 만큼 돌아오리라는 기대는 현실에서 자주 무너집니다. 형제 관계도 결국 인간 관계이기에 이해보다는 인정이 필요합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억지로 맞추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지혜입니다. 형제가 자주 찾아오지 않아도, 돈을 빌려주지 않아도, 예전처럼 웃고 떠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저 사람은 이제 저 사람의 삶을 사는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억지로 이해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서운함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작은 만남과 짧은 인사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관계는 거창한 노력보다 소소한 인정 속에서 오래갑니다. 여러분, 형제를 포함한 모든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과거의 친밀함이 아니라 현재의 균형입니다. 멀어진 거리를 억지로 좁히려 하기보다 그 거리를 인정하면서 따뜻함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인간관계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형제조차도 나이 들수록 남이 된다는 사실은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인류 보편의 진실입니다. 많은 철학자와 사상가들이 인간관계의 무상함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친구란 하나의 영혼이 두 개의 몸에 사는 것이다. 하지만 이 말은 동시에 친구든 형제든 영혼이 분리되면 언제든 멀어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같은 뿌리를 가졌어도 다른 길로 뻗어나가는 것이 인생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것이지요. 심리학자들도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건강, 가족, 생계를 우선으로 두게 됩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본능입니다. 생존을 위한 당연한 선택입니다. 그 과정에서 형제는 자연스럽게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정약용이 남긴 명언은 그래서 더욱 날카롭습니다. 형제조차도 나이 들수록 남이 된다. 이 문장은 현실을 냉정하게 드러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지혜로운 태도를 요구합니다. 억지로 붙들지 말고 억지로 이해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중국 고전에서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맹자는 가까운 친척이라도 의로움이 없으면 멀리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피로 맺어진 인연이라 해도 삶의 도리가 어긋나면 서로의 길을 달리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피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의 의로움임을 알려줍니다. 즉, 관계의 본질은 혈연이 아니라 지금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포함한 모든 인간관계는 결국 거리두기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 속에서 거리를 유지하는 것, 그 거리가 너무 멀어지지 않도록 작은 다리를 놓는 것, 그것이 성숙한 태도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끝없는 서운함과 원망 속에 갇히게 됩니다. 한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기 위해 태어났다. 이 문장은 우리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잘 보여줍니다. 억지 이해가 아니라 존중. 억지 화해가 아니라 인정. 이것이 삶을 평온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형제가 남이 된다는 말은 서글프지만 그것을 미리 깨닫는 순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우리는 덜 기대하게 되고 덜 상처받게 됩니다. 그 여유 속에서 오히려 소소한 인연의 따뜻함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남을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라. 형제조차도 나이 들수록 남이 되는 것을 명심하라.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불필요한 기대에서 벗어나고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여러분은 이제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멀어지는 인연을 탓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현재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과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면 됩니다. 그 태도가 여러분의 노년을 더 평온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형제와의 관계 또는 가까운 인연 속에서 느낀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눔이 또 다른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온과 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